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이대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다발골수종의 치료 전반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앞서 다발골수종의 검사 방법, 그리고 의미, 또 다발골수종의 다양한 질환의 종류, 형질세포종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다발골수종에는 어떠한 식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오늘 이 시간에 그 전반적인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발골수종으로 진단이 되시면 일단 항암 치료를 해야 되겠죠. 보통 다발골수종에서 치료하는 항암제는 입원해서 하시는 경우보다는 통원 치료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쓸 수 있는 약제도 과거에 한 10년, 20년 전만 하더라도 약의 종류가 별로 없었는데 최근에는 아주 다양한 약제가 많이 등장을 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많이 하고 있는 치료를 말씀드리면은 일단 주사약을 피하주사, 인슐린을 맞듯이 살갗에 맞는 주사로 일주일에 2번 또는 1번 정도를 주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먹는 항암제를 꾸준히 복용을 하고, 또 스테로이드라는 약도 주사로 맞거나 먹는 약으로 복용을 합니다. 이래서 이러한 약들의 다양한 조합들을 통해서 치료를 충분히, 보통 최소 4번 이상, 만약에 치료 반응이 좋다고 하면은 그 이상 12번까지, 16번까지 또 계속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보통 한 번 치료하는 기간은 4주에서 6주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이러한 치료를 받고 그 다음번 오셨을 때 다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해서 혈액이나 소변에 M단백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M단백이 처음 수치의 절반으로 떨어졌다, 그런 경우를 이제 부분관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M단백이 예를 들어서 처음에 6g이었다 그러면은 이게 3g으로 떨어지면은 이거를 부분관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처음 수치에 비해서 0.1, 즉 10%까지 떨어졌다, 그래서 0.6g까지 떨어졌다, 이것을 매우 좋은 부분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수치가 만약에 0이 됐다 그러면 그거는 완전관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치료 반응을 저희가 보면서 환자분이 부분관해 이상, 완전관해까지 갈 때까지 충분한 기간을 다 치료를 하고, 어느 정도 치료가 잘 되었다 싶으면 이제 연세에 따라서 그 다음 치료법이 좀 달라지는데, 이거는 우리가 70세를 기준으로 해서 그 미만에 해당하는 분들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견딜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지금 현재 2021년 현재의 보험 기준은 70세 미만 환자들에 대해서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한 보험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 70세 미만의 환자분들은 부분관해 보다 더 좋은 상태로 됐을 때에 이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 이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연구를 하지 못했을 때는 이런 항암 치료만으로 치료가 끝났었고, 이제 항암 치료만 했을 때는 사실은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70세 미만의 환자분들이 충분히 항암 치료로 좋은 반응을 얻은 상태에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면은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30%까지 완치가 될 수 있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특히 70세 미만에 계시는 분들은 항암 치료를 충분히 받아서 부분관해 이상, 부분관해보다 더 좋은 반응을 얻은 다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꼭 받으실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런데 환자분이 4회 이상 12번에서 16번까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치료를 받는 기간 도중에 너무 내가 치료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힘들다, 또는 너무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좀 쉬고 싶다, 이런 상태에 계시는 분들은 치료를 잠깐 중단을 하고 쉬시면서 M단백이 변하는지 영상검사를 해서 영상검사에서 또 뼈 병변이 좋아지는지, 좋아진 상태를 유지하는지 이거를 정기적으로 이제 체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치료하는 기간 도중에도 이런 단백이라든지 영상검사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 이 다발골수종의 종양덩어리가 줄어들고 있는지, M단백이 주는지를 계속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태까지 도달을 해서 어느 정도 휴식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까지 가서 좋은 치료 결과를 얻은 상태에서 계속 경과를 보다가 재발을 하게 됩니다. 재발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대개 M단백이 다시 올라가는 상황이거나 새로운 다발골수종의 종양덩어리가 생겼거나 뼈병변이 나빠지거나 콩팥 기능이 나빠지거나 또는 빈혈 수치가 다시 나빠지는 이런 경우가 재발의 하나의 징후가 되겠고, 이 상태에서 다시 M단백 검사와 골수 검사를 해서 다발골수종이 재발됐다는 게 확인이 되면은 2차 약물을 써서 다시 항암 치료를 시도를 합니다. 만약에 2차 치료를 했을 때에 이런 부분간의 이상 또 좋은 반응이 얻어지게 되면은 70세 미만의 환자분의 컨디션이 허락하고 기증자가 있다면은 보험급여가 되기 때문에 자가이식을 했을 상태 이후에는 이제 동종조혈모세포 이식까지도 진행을 할 수가 있죠. 예전에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2번 하는 게 더 좋다는 얘기도 해서 이 2번 연속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거를 탄뎀이라고 해서 이런 종류의 치료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최근의 추세는 2번 연속을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고 나빠진 이후에 항암 치료를 2차 치료를 해서 좋은 반응이 얻어진 이후 70세 미만에 해당하는 분들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것이 더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치료법은 아직까지도 병원마다 의사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몸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골라서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2차 치료 이후에 반응이 좋았고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안 받았다, 그래서 또 쉬었다, 근데 다시 재발이 또 된다, 그럼 또 3차 치료를 들어가면 되죠. 요즘은 3차 치료까지 쓸 수 있는 옵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중간에 치료를 포기하실 필요가 없고요. 계속 우리가 새로운 약들이 개발될 때마다 이런 치료들을 적용을 해서 치료 상태를 좋게 만들고 질환 상태를 좋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나쁜 경과에, 나쁜 예후에 들어가는 분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시지 말고 끝까지 치료를 잘 받으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올 것이고, 이제 이런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이나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과거에 우리가 완치가 안 되는 병이라고 생각했었던 다발골수종이 이제 앞으로는 많은 환자분들이 완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다발골수종의 치료 과정은요, 처음 진단이 되신 이후에 1차 항암 치료를 받고 보통 4회 이상, 많이 받는 경우는 12번에서 16번까지를 받는데 대부분 많은 경우에 치료는 통원 치료로 이루어지고요. 주사약을 맞고 먹는 항암제도 쓰고 스테로이드도 사용을 해서 이러한 복합요법을 통해서 이제 암세포를 없애고 M단백을 줄이는지를 보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M단백에 대한 검사와 영상검사, 엑스레이 또는 MRI, PET 같은 검사를 해서 질환이 좋아지는지를 확인한 이후에 만약에 처음 수치 M단백의 반 정도 떨어지는 부분관에 또는 10분의 1까지 떨어지는 매우 좋은 부분관에 완전관에 0이 되는 데까지 좋아졌다고 하면은 70세 미만의 젊은 분들은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아서 완치를 도모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런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지 않은 분들의 경우는 조금 쉴 수도 있는데
이런 쉬는 동안 또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은 이후에 병이 재발하게 되면은 2차 항암 치료를 받을 수 있고 2차 이후에 병이 다 좋아지면은 또 70세 미만은 동종조혈모세포 이식까지 받아서 완치를 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못 받는 경우라든지 아니 연령 때문에 이러한 치료에 적응 대상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또 2차 이후에도 재발을 하면은 3차 치료까지 진행하실 수 있고 새로운 좋은 약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치료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받으시면 좋은 결과가 올 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항암 치료에 각각의 약에 어떤 약이 있고 그 약마다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그리고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다른 동영상에서 또 자세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혈액질환으로 치료받으시는 저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